안녕하세요. 빗생TV의 내 마음은 평화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우주의 카르마입니다. 카르마. 타인의 자유의지를 심각하게 침범할 때 카르마는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의 카르마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카르마이고, 행성의 역사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민족 간의 카르마, 국가 간의 카르마 등은 공적인 카르마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공적인 카르마 중에서 우주의 카르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주의 카르마에 대한 내용은 사실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주의 카르마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의 카르마란 무엇인가? 두 번째, 우주의 카르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세 번째, 우주의 카르마로 인하여 행성의 진화가 멈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주의 카르마란 무엇인가? 대우주에는 수많은 은하와 행성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서 물질 체험을 하면서 영혼의 진화 여행을 하고 있고, 행성의 진화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성마다 각자 고유한 특성이 있고, 행성마다 환경이 다르고, 행성마다 살아가는 인종들이 다르고, 행성마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수준이 다르고, 행성마다 진화의 여정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행성이 진화를 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제점을 극복하면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행성이 가지고 있는 모순으로 인해서 행성의 진화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성의 진화가 완전히 멈추게 돼서 결국에는 행성이 멸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대우주의 지난 6주기 동안에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행성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우주의 카르마의 내용들을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한 행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을 과도하게 진행해서 행성의 생태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행성의 영혼들이 다시 태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들의 유전자 정보가 파괴되거나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해서 더 이상 진화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행성의 보호막이나 행성의 시간 관리 시스템 같은 행성의 중요한 시스템들이 파괴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정신 문명만을 고수하다가 행성의 진화가 멈춰버리거나 외부 행성의 침입을 받았을 때 행성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행성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의 경험 부족이나 역량 부족, 책임자들의 독단과 자만이 문제가 돼서 행성의 멸망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른 행성과의 교류가 허락된 행성들 중에는 행성 간의 전쟁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우주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타 행성을 침략하고 지배한 카르마, 그리고 다른 행성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당한 카르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방사능 문제입니다. 지구에서와 마찬가지로 방사능 문제는 우주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방사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방사능 오염으로 멸망한 행성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에는 우주 해적도 있습니다. 우주 해적으로 침략과 약탈을 하면서 살다가 지구로 유배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로 들었던 내용들이 행성의 카르마, 우주의 카르마, 우주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서 보자면
행성의 진화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행성들이 우주의 카르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신 문명과 물질 문명의 조화는 행성이 진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주에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카르마로 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생명체들을 대량으로 살상한 카르마가 대우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카르마가 됩니다. 두 번째, 우주의 카르마를 어떻게 풀 것인가? 결자해지. 카르마는 카르마를 지은 당사자가 직접 풀어야 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대신해서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행성의 진화를 담당하고 있는 그 행성 영단의 관리자들이 직접 풀어야 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우주의 카르마들은 우주의 진화 과정에 한 주기를 마무리하고 차원 상승이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해소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대우주의 법칙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주의 6주기의 진화가 멈춘 행성들 중에서 일부가 선발돼서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자신들의 행성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53개 행성에서 참여 신청을 했고 그 중에서 상징성을 가진 83개 행성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의 카르마를 해소하고 모순의 해결책을 찾게 될 행성으로 지구 행성이 선정이 된 것이고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부터 6만 년 전 사이에 이 외계 행성으로부터 영혼들이 지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들을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외부 지원팀 빛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주의 카르마로 인하여 행성의 진화가 멈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행성마다 하늘에서 준비한 진화의 방향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성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행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행성의 진화가 멈춘 것을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그 행성에 태어나서 윤회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혼이 진화를 하려면 육신의 옷을 입고 태어나서 물질 체험을 해야 하는데 윤회를 못하고 영단의 발목이 묶여서 영혼이 진화를 하지 못하는 채로 그냥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행성의 진화가 멈춘다는 것을 행성 영단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창조주를 대신해서 행성의 운영을 책임지고 관리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들은 행성을 멸망시킨 실패한 경영인이고 행성의 영혼들의 진화가 멈춰버리게 한 장본인들이고 우주의 죄인인 것입니다. 행성의 진화가 멈춘다는 것을 대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의 진화 과정 중에 정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진화가 멈춰버린 행성과 그 행성의 영혼들의 운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발생한 행성과 그 행성의 관리자들을 그대로 소멸시킬 것인가? 자기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미 실패를 경험한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줄 것인가? 이것은 대우주의 진화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대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외부 지원팀 빛의 일꾼들은 자기 행성에 십자가를 지고 지구에 와서 지구 차원 상승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자신의 고향별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운명이 아닌 자신의 행성의 운명과 자신의 행성에서 진화하던 수억 명의 영혼들의 운명이 이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 지원팀 빛의 일꾼들이 지고 온 우주의 십자가의 무게이고, 그래서 이들의 삶은 결코 쉬울 수가 없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자기의 임무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이 자기의 역할을 포기하면, 빛의 일꾼의 길을 포기하면 자신의 행성은 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소멸하느냐, 모순을 해결하고 자기 행성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지구 행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순을 해결할 때까지 윤회를 계속하느냐. 외부 지원팀 빛의 일꾼들의 운명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당신의 운명과 당신 행성의 운명과 당신 행성의 주민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빛의 일꾼들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당신이 외계 행성에서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 지구에 온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외계 행성에서 온 빛의 일꾼들, 외부 지원팀 빛의 일꾼들이 깨어나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주의 카르마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의 카르마에 대한 더 많은 동영상 강의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 8시 나의 고향별을 찾아가는 영성 토크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